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잠든 줄 알았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대로였습니다. 하룻밤 사이 아무 말도 없이 아무 신호도 없이 조용히 심장이 멈춰버리는 경우, 이게 남의 얘기 같으세요? 제가 만난 분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멀었지. 내 심장은 튼튼해. 요즘 피곤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넘기셨다가 그날 밤이 마지막이 됐습니다. 특별히 아프지도 않았고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자고 일어나지 못한 채 차가워진 몸으로 발견된 어르신들. 그 장면을 목격한 가족들이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이겁니다. 그날 밤 그냥 좀 숨소리가 이상했어요. 이불이 살짝만 흔들렸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무섭죠? 하지만 현실입니다. 이제 이 얘기, 남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로 25년째 어르신들만 전문으로 진료해 오고 있는 의사입니다. 주로 심장과 관련된 문제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죠. 가슴이 답답하다, 숨이 차다, 자주 피곤하다, 자려고 누우면 심장이 쿵 하고 튀어나오는 것 같다. 다들 한 번쯤 느껴보신 증상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증상들이요, 대부분 그냥 넘기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야.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저는 지난 10년 동안 잠든 사이 조용히 세상을 떠나신 어르신들을 직접 지켜봐 왔습니다. 하룻밤 사이 아무 예고 없이. 특별한 병력이 없던 분이었습니다. 병원 기록도 거의 없었고 식사도 잘하고 걸음도 멀쩡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심장은 멈췄습니다. 소리도 없이, 통증도 없이.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누군가에게는 그날이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건 겁을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저 저는 진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봐왔고 그걸 막을 수 있었던 순간도 함께 경험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겁니다. 이제부터 제가 실제로 겪은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셨다면 오늘도 가족과 함께 아침밥을 드셨겠죠. 박정아의 어르신 74. 경기 고양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평소엔 참 부지런한 분이었어요. 아침 6시면 무조건 일어나서 베란다 창 열고 하루 1시간씩 동네 한 바퀴 걷고 저녁이면 집안 정리 싹 마치고 혼자 TV 보시던 분입니다. 큰 병 한 번 앓은 적 없었고 약 드시는 것도 혈압약 하나뿐이었죠. 아주 평범한 어르신이셨어요. 그날도 똑같았습니다. 저녁밥 잘 드셨고 손녀가 전화하니까 웃으면서 받으셨고요. 9시 반쯤 나 이제 자야겠다 하고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분이 이상하다고 느꼈대요. 평소 같으면 벌써 일어나서 싱크대에서 물 틀고 계실 시간인데 집이 너무 조용했다는 거예요. 여보, 일어나. 그 말을 2번 부르기도 전에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대요. 이불이 아주 약하게만 들썩였던 흔적, 그리고 숨소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급히 구급차를 불렀지만 이미 조용히, 너무 조용하게 심장이 멈춰 있었습니다. 남편분은 그날 이후 매일같이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대체 뭐가 문제였던 겁니까? 왜 그 전날까진 멀쩡했는데 왜 잠든 사이 그냥 간 겁니까?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의 마지막 밤을 이런 식으로 맞이합니다. 박정혜 어르신은 전날까지도 걸어서 시장을 다녀오던 분이셨습니다. 겉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분이 그러셨습니다. 요 며칠 동안 아침마다 일어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침대에서 바로 못 일어나고 몇 분 동안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숨을 고르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수면 중 심장 리듬 불균형으로 인한 산소 부족, 아침에 머리가 맑지 않거나 일어나자마자 숨이 찬 느낌. 이게 바로 야간 저산소증의 흔한 증상입니다. 대부분 잠을 설쳤다 정도로만 생각하시죠. 2번째는 갑작스러운 피로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앉아있기만 해도 숨이 차다. 걷다가 자꾸 멈추게 된다.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못 내보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박 어르신도 이틀 전부터는 오전 내내 앉아만 있었다고 합니다. 3번째는 이유 없는 불면과 악몽. 심장이 불안정해지면 자율신경계가 과하게 반응하면서
수면 중 불규칙한 심장 박동이 나타납니다. 그때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깊은 잠에 못 들어가고 헛디디거나 추락하는 꿈을 반복하게 되죠. 요즘은 자다가 자꾸 깬다. 이상한 꿈을 자꾸 꾼다. 이게 심장이 밤새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신호는 가슴 쪽 압박감으로 인해 자세를 바꾸는 습관. 왼쪽으로만 눕게 되고 배 위에 손을 올리고 자는 습관. 이건 무의식적으로 심장을 덜 누르려는 보상 행동입니다. 본인은 편해서 그런 줄 아는데 사실은 심장이 그 자세를 요구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신호들은 하나하나만 보면 그냥 노화 같고 피곤한 것 같고 무시해도 될 것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게 심장이 조용히 보내는 마지막 구조 요청이라면요. 실제로 고령층 수면 중 심정지 사례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건 전날까지 멀쩡했던 사람의 갑작스러운 사망. 심장 병력이 전혀 없었고 증상도 크지 않았는데 자는 동안 조용히 멈춘 심장. 특히 70대 이상 노년층에서는 낮보다 밤, 깨어있는 시간보다 잠든 사이에 돌연사가 일어나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장은 낮보다 밤에 더 불안정해집니다. 사람이 자고 있을 때 자율신경계는 이완되며 몸의 모든 장기가 절전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 순간 이미 약해져 있던 심장은 혈액을 충분히 내보내지 못하게 되고 심장 박동 리듬이 느려지며 갑작스레 정지 상태로 빠지는 겁니다. 심방세동, 부정맥, 서맥 같은 조용한 심장 이상은 아무런 고통 없이 찾아옵니다. 심지어 바로 전날까지 아무 문제 없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그 전조 신호를 그냥 넘깁니다. 그냥 피곤해서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야. 이런 말과 함께요. 그 결과는 조용한 마지막 밤이 됩니다. 심장 박동이 10초만 멈춰도 뇌는 산소를 끊기고 15초가 지나면 더 이상 깨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무섭게도 그 누구도 그 순간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숨이 멈췄다는 걸 본인도 모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런 일이 당신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있다는 것. 자,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루틴은 병원도, 약도, 기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자기 전에 5분만 투자하는 습관 그걸로 충분합니다. 제가 수많은 어르신들에게 권한 방법이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심장 보호 루틴입니다. 첫 번째, 자세 정렬 루틴. 자기 전 의자에 3분간 앉아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를 살짝 뒤로 젖히세요. 가슴을 여는 이 자세는 심장 주변의 압박을 줄이고 혈류 순환을 돕습니다. 특히 낮에 구부정하게 앉아 있었던 분일수록 이 자세가 그날 밤 심장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심장 긴장 해소 호흡법. 침대에 눕기 전 손을 양옆으로 벌리고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길게 내쉬는 걸 5번만 반복하세요. 숨만 잘 쉬어도 심장은 편안해집니다. 호흡이 리듬을 찾으면 심장도 그 리듬을 따라갑니다. 세 번째, 발끝 자극 루틴. 누운 상태에서 양쪽 발끝을 동시에 1분간 가볍게 두드리세요. 정맥 순환이 자극되며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류 흐름이 개선됩니다. 이건 단순한 마사지가 아닙니다. 심장으로 가는 산소의 시작점이 바로 발끝입니다. 네 번째, 가슴 온열 루틴. 따뜻한 찜질팩이나 전자레인지에 살짝 든 수건을 가슴 위에 5분간 얹어보세요. 가슴 주변의 근육이 풀어지며 심장 리듬이 안정됩니다. 찬방에서 자는 분들에게 특히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는 합쳐도 10분이 채 안 걸립니다. 하지만 그 10분이 내 심장의 수명을 지켜줍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만이라도 시작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내일 아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정의 어르신이 떠난 이후 남편분은 말씀드린 행동을 하나하나 따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자세로 자고 제가 알려드린 루틴을 하나씩 실천해 보셨죠. 처음엔 괜히 하는 건가 싶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숨이 차지 않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졌고 무엇보다 잠을 자는 게 무섭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분은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살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몸이 먼저 반응하더라고요. 지금은 박정아의 어르신이 다니던 산책길을 그분이 혼자 걷고 계십니다. 손녀가 놀러 오면 같이 손잡고 걸어도 지치지 않는답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그걸 전달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밤 그냥 또 그렇게 잠드시겠습니까? 그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보신 그 신호들, 혹시 나한테도 있었던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게 바로 지금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심장은 병원에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루 습관이 지켜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 분에게도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정보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